자, 우리 부등식 쪽이 좀 약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잘 알겠지만 아는 사람도 한번 점검 좀 하고 가자. 그랬지? 그래서 14-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알았죠?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얘들아, 이 부등식 풀려면 일단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천천히 한번 해보자. 1번. 자, ax 이렇게 있고 요거 넘기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로 묶어야죠. a로 묶어서 a로 묶는 게 아니라 x로 묶어야 되죠. x로 묶었어. 자,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어떡하죠? 아, 약분이요?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럼 망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게 약해. 디테일이 좀 약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돼서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술형, 뒤쪽에 서술형 쓸 때,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문제, 알았지? 알겠죠? 경우의 수를 나누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약분하고, x는 이거보다 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았지? 첫 번째, 얘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일단 요 놈이 0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a가 1이면 이라고 한번 해볼게. a가 1이면 이 형태를 쓰는 거야, 얘들아. 0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 형태를 쓰는 거야. 여기도 0이지만 여기도 0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0은 0보다 크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그죠? 그리고 x에다 어떤 걸 넣어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가 없을 때, 알았죠? 이거 뭐 불능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해가 없다라고 씁시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얘들아. 알았지? a가 여기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죠? 여기가 0이면서 여기도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는 0이 아닌데 여기가 0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방정식 할 때도 비슷했죠. 봐봐, 얘들아. 방정식 할 때도 비슷했어. 이거랑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0이잖아, 이거는. 이건 따져주는 게 아니야. 알았지? 얘는 0이 아닌데 0인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나눠주면 x는 0이야. 3분의 0이 0이잖아. 그치? 0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그럼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 된단 말이야. 얘가 0이면서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데 0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 그치?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 우리 이거 비교를 좀 해줘. 비교.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해가 없잖아. 그쵸? 해가 없죠. x는 어떤 걸로 들어도 3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패턴하고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은 AI하고 비슷해. AI가 우리를 복사한 거예요. 연계. 어떤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자꾸 결합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딸랑 하나만 하지 마시고, 아 맞아, 그때 배웠던 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아 맞아, 무슨 관련이 있지? 그래서 앞뒤로 계속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더 강해져.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좀 정신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연계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실전성도 있고. 자, 그럼 요거랑 비교를 해서 요걸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a가 1이면 해가 없어요. 그럼 a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0이 아닌 수로는 약분이 가능해. 그치? 약분이 가능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 등식했다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요. 이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눠서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방정식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a가 1이 아닌 것 중에서 a가 1이 클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얘가 양수야. 한글로 양이라고 써볼게. 양. 그러면 양수로 부등식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a가 1보다 크면, 그죠?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선생님, 답이 뭐예요? 이 전체가 답이야, 얘들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이제 활용이 돼요. 그렇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얘, 보이죠? 넘겨서. a-1, x, a-3. 자, 여기서 우리가 a가 이제는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가 1이면 이 첫 번째 a가 1이면 0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건 어때요? 아까는 해가 없었다잖아. 그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지우야 0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빨리 x는 모든 실수. 그쵸? 왜 모든 실수야? 음수보다는 항상 크지. x에다 어떤 걸로도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 이거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쓰는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작다.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썼지만 요건 생략해도 돼. 알았죠? 이제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치? a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고 a-1분의 a-3 이렇게 가면 되고, 자, a가 1보다 작으면 a-1분의 a-3이 되겠죠. 부등식에선 음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이거 왜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 그 정도까지는 곤란합니다. 알죠? 사실, 예. 자, 3번은 가보겠습니다. 3번. 3번은요, 뭐야? 이거. a, x, 마이너스 cx, d 마이너스 b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a 마이너스 cx 쓰고 d 마이너스 b.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a랑 c랑 같을 때. 그죠? a랑 c랑 같을 때. 그죠? 두 가지로 나눠야죠. a랑 c랑 같고, 그리고, and야. 그리고 d랑 b랑 같다 이면.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도 같고 얘도 같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0x는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해가 없다.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d가 b보다 작으면 얘도 해가 없죠. 그죠? 0x는 음수가 되잖아. 그치? 이것도 해가 없어요. 그런데 d가 b보다 크다 이면 어떻게 될까요? 0x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해가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부등식 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나? 이러면 서술형으로 내는 거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선생님이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A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작으면, 이렇게 또 나눠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야 되네요. 자, A가 C보다 커요. 그죠? 그럼 얘가 아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게 0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지? 그때는 그냥 바로 x는 자 a가 c보다 크다는 게 양수라는 얘기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a-c분의 d-b 하시면 돼요. 이때는 또 다시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때는 x가 a-c분의 d-b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등식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4-2번 또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것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와. 선생님 예전에도 막 고3 수업하다 보면 그 막판에 야 이제 다 구했지? 구해봐 하고서 XY 범위로 딱 그래서 했더니 이걸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1학년 때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지금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얘들아, 이거 이면이잖아. 이거 이면. 이거 이면. 그럼 x 플러스 y는 이 명제야, 명제. x 플러스 y는, 자, 둘이 곱한 값은, 잘 봐. 선생님이 이거 이면이라고 그랬고, 이거라고 썼잖아. 그럼 얘는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p고,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q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p하고 q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q 집합은 p보다 커질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은 게 아니야. 알았죠? 커질 수 있다는 거. 포함관계로 치면 P는 Q에 포함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가는 거. 알았죠? 자, 이 논리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가장 큰 상황이 뭐죠? 16. 알았죠? 가장 작은 상황은 어떻게 되죠? 5가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이겠죠? 이제 가끔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x가 4고요. y가 3이면 둘이 더하면 7이잖아요. 그런다고? 그래. 근데 어쩌라고? 근데 7인데요. 얘는 왜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요?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 알았지? 아시겠죠? 네.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어.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성립하는 명제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좀 이따 우리 이제 집합명제 하겠잖아.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빼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최대한 가능성을 따져주는 거야. 최대한의 가능성. 자, 이게 가장 크려면, 이게 가장 크려면, x가 가장 크고, y는 제일 작아야죠. x가 가장 큰 놈이 이거죠. 가장 작은 놈은 누구예요? y에서. 2죠. 그러니까 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부등호, 여기 부등호를 잘 보셔야 돼. 알았죠? 여기 부등호가 등호가 있고 얘가 등호가 있으면 결국 등호가 있어야 돼. 알았지? 둘 다 있어야 등호는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10에서 2를 빼면 얼마야?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6을 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제일 작은 것이 큰 걸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디테일 볼게. 지금은 이게 둘 다 등호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가장 큰 값 똑같이 10에서 2를 빼는 건데요. 10에서 2를 빼는 건데 가장 큰 값은 8이 되는 거야. 요 계산을 하실 때 요 10하고 인접해 있는 요 부분 있죠. 등호가 둘 다 있을 때만 등호를 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등호를 쓰면 안 돼. 왜 그렇죠? 얘는 10이 해당이 되지만 y는 2는 해당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봐봐. 10에서 2를 정확하게 뺐으면 8이 딱 되는데 얘는 10에서 2보다 조금 큰 값을 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8보다는 조금 어떻게 돼? 작아야 되지 얘가. 그래서 등호가 빠지는 거야. 알았지? 등호는 둘 다 있어야 돼. 가끔 이런 일 있어. 등호 있고 등호 있고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실제로 계산을 하는 여기를 보고 오 얘는 등호 있고 등호 없으니까 아 선생님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호 없죠? 등호 있죠. 3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3인데 이때도 등호 없어야 돼. 알았지? 요 계산하는 요 부분 잘 보셔야 돼. 여기 등호 없고 등호 있어. 알았죠? 이렇게. 자, 이런 거야. 이런 건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도구야, 도구.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덧셈은 그대로. 알았죠? 잘 봐요. 덧셈은 화살표 방향이 이거야. 알았지? 뺄셈은 이렇게 꺾어져. 알았지? 지그재그. 뺄셈은 지그재그. 알았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호는 둘 다 있어야 등호. 등호를 판단하는 거는 계산하는 숫자를 봐야 돼. 알았지? 덧셈은 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등호를 둘 다 있고 뺄셈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 알았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 자, 이거 메모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은요 규칙이 없어요.
나눗셈 써보자. 규칙 x라고 써. 규칙 노. 규칙대로 하면 안 돼. 곱셈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같던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알았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둘 다 다 양수였기 때문에 마치 곱셈을 할 때 60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3, 2, 6. 알았죠? 그게 아니고 곱셈이나 나눗셈은요, 규칙이 없고요. 계산을 4가지가 가능하죠. 계산이 4가지가 가능하죠. 그래. 이렇게. 자, 봐봐. 하나, 둘. 총 4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4가지 계산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쓰면 돼. 곱셈과 나눗셈은. 4가지 경우의 수. 알았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 그냥 고르는 거야. 알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부호가 음수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x 곱하기 y를 물어봤어, 가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4가지 경우수 중에서 가장 큰 계산을 봐봐. 야, 가장 큰 값이 뭐야? 지우야? 에이, 가장 큰 게 얼마야? x, y 빨리. 에이, 48이 더 큰데. 그죠? 48이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야, 48이 제일 큰 거 보여? 그럼 48을 쓰는데, 잘 봐.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어? 야, 얘 등호는 얘 없고 얘 있지. 그러니까 48을 쓰고 등호 없는 걸로 가야 돼. 알았지? 요렇게 계산할 때 등호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 이해갔죠? 그 다음에, 자, 제일 작은 건 뭐냐? 선생님, 바꿀게, 문제를. 알았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바꿀게. 알았지? 일부러 바꿀게. 재미없잖아. 이렇게 가면은. 그치? 이때는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네. 해봐. 이렇게. 마이너스 하죠. 그죠? 규칙이 없죠. 아까는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번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았지? 등호 없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방향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우기면 안 돼. 알았죠? 제대로 해야 돼.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눗셈도. 가장 큰 거, 작은 거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나눗셈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얘들아 수능 모의고사 막 해설지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 자, 우리 x3 요거는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쉽다. 그죠? 이제 2, 6 이렇게 있어요. 자, y분의 x가 제일 큰 때가 언제니? y분의 x가 가장 클 때가 5죠. 5. 맞습니까? 2분의 10. 그지? 등호 있으니까 둘 다 등호. 자, 제일 작을 때가 얼마니? y분의 x가 제일 작을 때가 6분의 3이죠?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라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립부등식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연립부등식. 자, 근데 내가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막 시험 보고서 막 뭐라고 했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도 또 이해가 가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중2 때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실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가르쳤다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자, 일단은 쉬운 거 말고 2번을 그냥 하나 해볼게. 2번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 해볼게. 우리가 연립이라는 말은 겹치는 부분이야. 누가 겹치는 거냐면 이것의 해를 구하고 이것의 해를 구한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해를 겹치는 그림 찾는 문제. 알았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싶어. 자, 기억을 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억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 이렇게 쓰고, 자, 5x 마이너스 5. 그러면 5x 플러스 1이죠. 맞아요? 7x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이런 것도 봐봐. 이거 어쩌면 없어지죠. 그럼 이쪽 0이죠. 여긴 2x죠. 이거는 부정이나 불능이 아니야. 그치? 2를 나누면 그냥 되는 거야. 2는 양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는요, x가 0보다 작다야. 이게 첫 번째 기억이 결론이야.
그쵸? 네. x는 0보다 작다. 말씀 실수했네요. 맞나? 아, 맞네. 5 마이너스 6이니까. 6 마이너스 5니까. 네. 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네, 그 정도 한번 해봅시다. 12를 곱했어요. 12는 양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2 이렇게 선생님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그렇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9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8x 8이 16 더하면 37.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3x 37에서 9를 빼면 28. x는 3분의 28. 어떻게? 지금 뭐 실수했다? 어디 실수했냐? 응? 마이너스, 잠깐만, 3, 3은 9, 마이너스 15x, 8이, 그 다음에 16, 37. 아,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18인 줄 알았어. 자, 마이너스 7x. 아유, 이런. 자, 나도 잠이 들게 가지고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될까요? 그쵸? 네. 맞죠? 마이너스 4보다. 그럼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수익선 좀 잘 그려. 그리고 지금은 이거 x라는 문자 좀 써버릇해. 왜냐면 나중에 이게 k가 될 수 있고 a가 될 수 있고 계속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주인공을 써줘야 돼.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0 하나 표시하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거 이렇게 하지 마. 귀찮다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 민규 씨, 저 이렇게 조그맣게 칠하면 나중에 이거 까먹어 자꾸.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 실전에서 이거 틀려가지고 이거 실수해가지고 쓰면 얼마나 아깝냐. 다 풀어놓고 이것 때문에 1등급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서 1등급인데 이거 안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놨다가 이거 표시해가지고 1등급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좀 크게 정확하게 x가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다시 선생님이 x는 0보다 작다죠. 미안. 아유, 0보다 작다 그 얘기하다가 x는 0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그리실 때 물론 이제 뭐 어떤 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 사실은.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잘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긋지 마시고, 알았지? 그럼 만약에 뭐 비스듬하게 그으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자꾸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막 4개 5개 그려주면 그때부터 헷갈려.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높이는 다르게, 높이를 다르게, 같은 조건일 땐 높이가 같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은 한 조건이 이럴 수 있잖아. 이건 같은 조건이란 뜻이야. 높이가 같아서.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이거, 세 번째 조건은 이거, 네 번째 조건은 이거, 다섯 번째 조건은 이거.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놔야, 다 쭉쭉 그려놔야 5개 겹치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조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5개 겹치는 지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없네요. 그죠? 없죠? 네, 없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최고 많아야 지붕이 4개잖아. 그러니까 조건 5개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알아? 높이가 다른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으니까 조건 5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림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알았지? 딱 보고 이거 조건 몇 개지? 높이가 다른 게 5개, 5종류. 근데 겹치는 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는 마이너스 4부터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부등식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14-4번 한번 가볼게요. 14-4번. 자, 14-4번. 14-4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만 해볼 건데, 이렇게 부등식이 말이다.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봐봐. 우리가 어떤 등식이 나왔을 때는, 자, 이거는 등식 몇 개예요? 등식이 몇 개입니까? 혹시 등식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호야, 이거 등식 몇 개? 2개.
등식. 등식이란 등호가 있는 식을 말하는 거야. 등호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야. 알았지? 알았죠? 변은 3개지만 등식.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A랑 B랑 같다. 그리고 B랑 C랑 같다. 또는 A랑 C랑 같다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3개의 조건 중에서 2개가 성립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성립하는 얘기야. 알았죠? 3개의 관계식이 아니야. 문자가 2종류 있었을 때 풀리는 거야, 이거는. 문자가 3종류 있으면 안 풀려, 이건. 알았죠? 이 2개를 하면, 그러니까 얘랑 잡든, 얘랑 잡든 상관이 없어요. 3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알았죠? 어떤 거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 방정식에서는. 알았죠? 그냥 셋 중 둘 어느 거나 가능. 그런데 부등식은 좀 달라요. 부등식은 달라요. 반드시 어떻게만 잡아야 하냐면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고 요것만 가능해. 선생님 이걸로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안 돼.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알았죠? 만약 이 2개만 했다고 쳐봐. 왜 안 되는지 봐봐.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돼? B하고 C가 서열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건 A, B, C의 서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이 2개를 둘 중에 얘처럼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지? 반드시 이 2개만을 잡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서열이 확실하게 성립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그러면 이때도 반드시 그런 선생님이 어제 중3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선생님처럼 꼭 기억, 니은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쓰기 엄청 귀찮아하는 거야. 걔는 항상 문제 풀 때 이래. 중3 거 문제 보고 이렇게 하고 그저 이렇게 답 써. 근데 대부분 틀려.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적고 있어요. 그 친구도.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아이씨 쓰라는 게 이 소리였구나. 그래서 기억을 써볼게요.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이거 하나 쓰고 알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반드시 이걸 써야 돼. 알았지? 3x 플러스 5 이렇게 썼어요. 알았죠? 그러면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기억 부등식이 0x가 돼버리죠. 그죠? 0x가 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0x 나오고요. 3을 넘겨서 마이너스 3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해석하는 거야. 왼쪽은 0이고 오른쪽 음수인데?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시연아 모든 실수라고 해야 되죠. 그죠? 모든 실수죠? x에다 어떤 걸로 더라도 이거 성립해. 그러니까 기억은 전체집합이야. 실수 전체집합이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의 교집합은 니은이 되겠지. 니은만 잘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고 2분의 1x 양변에다 2를 곱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실수와 얘와의 교집합은 뭐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거지. 그죠?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하나는 모든 실수와 얘와의 교집합. 열림이란 교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교집합을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두 번째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5번. 여기는 이제 2차 부등식은 좀 같이 해보고 여기는 그냥 기본 이론 설명식으로 할게. 자, 이제 이런 거 우리 본 적 있죠? 보세요. 우리 문제집에서 본 거 있죠? 2개를 연립해서 그 결과가 이게 되도록 상수 A, B를 정해라. 이거 많이 나오잖아. 그치?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백발백중에서 한 2번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똑같이 기억, 니은. 그렇죠? 야, 그래도 세종대왕님께서 기억, 니은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x, y랑 구분되는 어떤 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을 푸시면 1번 기억을 좀 푸시면 3x 플러스 4 17 마이너스 5 플러스 5x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x 여기는 1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됐죠? 니은
니은은 a 때문에 못 구해. 알았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3x 2a 플러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1번 가지고 확실한 것부터 그리는 거야. 확실한 것부터.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확실하죠? 마이너스 4 여기다 x라고 좀 쓰고 마이너스 4 쓰고 오른쪽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그려서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게 돼야 돼. 알았지? 이게 돼야 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저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나요? 당연히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라고 쓰고 서로 다른 조건이니까 높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얘가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얘하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 b는 뭐라고 하면 돼요? 빨리. b는 뭐라고 하면 돼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얘야. 문자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음수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이게 양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넘어갈까요?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 2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그렇죠? a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스타일 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1번 했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줘 빨리. 해가 없도록 해줘요. 해가 없도록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부등식 두 개를 빨리 나누시고 각각을 풀어서 각각은 풀어야죠. 각각은 자, 랭길 나왔어요? 아니야, 음수야. 음의 정수 나오면 돼.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속박해. 잘했습니다. 네. 지금도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나오죠? 마이너스 15. 그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15.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절대값 나온 거 좀 약하더라고. 절대값 나온 거. 이거 뭐 기초지만. 이거 부등식이 두 개야. 알았지? 한꺼번에 풀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한꺼번에 풀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은. 그 방정식은 약식으로 어떻게 해도 돼? 사실은 방정식은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풀마로 풀어도 돼. 방정식은 알았죠? 방정식은 이렇게 해도 돼. 일단 하나짜리는 뭐 이거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가지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3이 1인 거,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x-3이 1인 거. 자, 봐. 이 식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고, 어차피 이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죠? 선생님, 근데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봐봐. x-3이 -1이니까 x는, 이거 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불안하잖아. 그치? 이거 불안해야 정상이야. 선생님, 이거 해가지고 항상 범위가 있는 거 아닌 거 찾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내가 상위권 애한테, 야, 너 이거 어차피 따져야 되잖아. 그랬더니 유도신문 했거든? 대부분 애들이, 그렇죠. 그랬는데 한 명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속이려고. 자, 이 친구는 늘 뭐가 함수가 자리 잡힌 애들은 이런다고. 알았죠?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죠? y는 1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교점 2개 생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전 2개라고 하고 그냥 간 건데요. 아주 잘했어. 알았죠? 이 방정식은 늘 이 그래프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승자야. 최종 승자.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굳이 막 해서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맞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은. 야, 실근 2개 나오겠는걸? 그래서 바로 간 거야. 알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봐봐. 이런 것도 요 부분을 만약에 해결할 때도 선생님, 그러면 얘도요, 이거 아닐까요? 이게 3이죠. 지금 내가 뭐 하는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절대값 x-3 그리면 여기다 y는 2를 그릴 거란 말이야. 2. 왜? 여기가 3이니까. 그럼 2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아니야? 맞지? 그쵸? 어차피 이런 스타일로 나올 테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요때는. 그럼 x에다가 뭘 더해? 3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5였던 거야.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하나짜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봐봐. 이거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라고 쳐봐. 얘들아 한번 그래프 좀 그려보세요. 빨리. 이건 그래프로 해볼게. 먼저 그래프. 지금 이론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봐. 절대값 x-3은 3에다 점 찍고요.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 하면 돼요. 이게 y는 절대값 x-3이야. 그치? 여기가 저 y절편이 3이겠죠. 그래서 1과 2 사이 y는 1. 이게 y는 1이야. y는 4. y는 2.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구하라는 거야? 그 사이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답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대입해보면 여긴 1, 여긴 2, 여기는 4, 여기는 5. 그래서 실제로 x는 1부터 2, 4, 아이고 등 없으니까 또는 4부터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 알고 저걸 다시 한번 순수하게 부등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 이거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기억이라고 할게. 이걸 니은이라고 할게. 알았죠? 그럼 뭐 기억과 니은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영을 찾을 거야. 그러면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눌게. 만약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x-3이 1보다 큰 거. 여기는 마이너스 x-3이 1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넘겨서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넘기면 x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죠? 범위 해당되죠? 괜찮죠? 네. 두 번째, 이때는 x가 또 마찬가지야. 3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실제로 얘는 x-3이 양수로 나오고 2. 그러니까 x는 5보다 작다. 3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거죠. 그죠? 3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거야. 이거 조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결론은 3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거야. 여기는 x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나오고 x-3. 마이너스 넘겨. x는 1보다 큰 거야. 자, x는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x는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큰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합쳐봐. 왜? 뜨는 관계니까. 그럼 둘이 합치면 x는 1부터 5란 말이야. 그렇죠? 자, 부등식의 논리는 이렇다는 거야. 논리가. 그러면 자, 기억 그려봐. 기억. x는 기억이 뭐야?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같은 조건이야. 알았지? 높이가 같아야 돼. 4보다 크다, 2보다 작다는 같은 높이여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1, 5가 나왔어. 1. 이건 다른 조건이야. 5. 두 조건의 교집합이라고? 자,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 가능하면. 알았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1분 30초나 세이브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확보가 되죠. 간단한 부등식은 뭘로 한다? 그래프로 한다. 알았죠? 알겠죠?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 외워두세요. 알았죠? 2번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 더 설명할게. 자, 요거는 실전 팁. 알았죠? 요거는 그냥 원리대로 한 거야. 원리대로. 진짜 막 고지식하게. 알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다가 또 막 부등호 막 하면 또 어디가 들렸지? 또 고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번도 자 2번 보세요. 그래프 그렸죠 이제 1번. 자 2번도 그래프로 접근해 볼게.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그려요? 이런 거 포인트가 이거야. 이거 선생님이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절대값 유형하고 마이너스로 연결된 두 개의 절대값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줄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는 스타일을 외워버려 아예. 그리고 처리하면 빨라요. 자, 이거 그리는 요령 알려줄게. 원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는 2보다 클 때, 이 세 가지로 원리는 나눠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야. 연속함수. 끊어져 있지가 않다고. 이 함수는 다 연결돼 있어.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저거는 어차피 그려보면 연속함수로 나와.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고요. 그리고 연속함수의 엄밀한 정의는 미적분 1에서 이제 배우게 돼. 자, 그러면 연속함수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아까 경계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어? 여기 마이너스 1선 보이세요? 마이너스 1선. 그렇죠? 그 다음에 2선. 이때마다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치? 상황 변화점이잖아. 요 점들이. 그치?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어봐. 얼마 넣어요? 다 같이? 3이 나온단 말이야. 3 찍어. 알았죠? 3이라고 찍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어. 빨리.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2보다 큰 값을 넣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2보다 큰 값을 넣으면? 기울기가 얼마야? 2죠? 2x가 되죠? 2보다 큰 x를 집어넣으면 둘 다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니까 2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x 모시기가 될 거 아니야. 2x 모시기.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리면 돼. 얘들아 이렇게. 아 이거 지우야 이거 졸면 어떡하냐 지금 이 순간에. 너 이거 틀릴 거야? 자 이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 붙이고 얘도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2x일 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만 따지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알았죠? 선생님 연속함수로 했으니까 연결하면 돼. 알았지? 굳이 정확한 식을 필요로 하면 해. 둘 다 양수로 나왔다고 치고 2x 마이너스 1. 둘 다 음수로 나왔다고 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이지 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럼 저 가운데는 뭐예요? y는 3이야. 요 가운데 값이.
왜?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3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래. 자, 여기서 1은 y는 1을 말하는 거야. 얘는 y, 자, 여기죠, 미안. 5보다 작은 거야, 5보다 작은 거. 알았지? 5보다 작은 거. 그럼 5를 여기다가 그려, 이렇게. 샥, y는. 그럼 해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니? 누구와 누구 사이로 나타나겠지, 보나마나. 이거 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하면 되겠지, 등 없으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아, 이거와 이거 사이, 이렇게 답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식을 알기 때문에, 2x-1에다가 는 5 하면 x가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쵸? 2x-1은 5 하면은 x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 하면 얼마가 나와? 빨리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한 칸 떨어졌으면 여기도 한 칸 떨어져야 정상이야. 좌우 대칭인 이유는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았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부터 3. 내가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그릴 줄 아는 애는 이거 그리고 색칠하고 계산하는데 한 45초에서 50초 정도 걸려. 근데 이걸 범위를 나눠서 하면 무조건 2분 이상 걸려. 그리고 막 계속 겹치는 부분 막 찾아내야 돼. 알았지? 훨씬 불리해요. 알았죠? 좀 이따 이거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유형 하나 더 가르쳐 줄게. 기울기. 자, 기울기는 봐봐. 아이고. 기울기는 자,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얘는 뭘로 나와? 어? x 플러스 1로 나오죠. 자, 얘가 2보다 크고, 그럼 얘는 뭘로 나와요? 그럼 둘이 계산하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x 나오고 x 나오니까 기울기 2겠네. 이렇게 예상하는 거.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어차피 기울기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백이 있을 거야, 여백. 여백에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른 유형, 이거보다 지금 여긴 안 나왔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유형을 하나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문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알았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해볼게요. 알았죠?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달라진 점이 개수가 달라졌어. 두 번째, 연결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자, 이때도 연속함수야. 알았죠? 연속함수예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 경계가 되는 바뀌는 지점에다가 점선 3 마이너스 1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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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가 3보다 커. 이쪽. x가 3보다 크다고 해봐. 그럼 얘는 뭘로 나와, 빨리? 그냥 나오죠. 얘는 3보다 크면 얘도 그냥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게 문제야. 괜찮아. 그냥 해줘. 3보다 크다고 하고 그냥 풀어.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죠. 맞죠? 맞아요. 이거 계산하면, 3보다 크다고 하고, 이걸 푼 거야, 이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3을 집어넣어봐. 그럼 4가 나오죠. 3,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이렇게 하면 돼. 3, 뭘 지나면서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7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해볼게. 이쪽은 x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알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도 음수고요.
얘도 음수겠죠.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자,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시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아니,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아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이야.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굉장히 못생기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영역은요, 보나마나 연결돼 있어. 보나마나 연결돼 있어. 가운데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 지금은 이론 배우는 시간이니까 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냥 쭉 연결하면 돼. 알았죠? 자,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식을 한번 써볼게 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죠. 그럼 3x 마이너스 5야.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3. 아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기울기가 3,4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겠니? 보나마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 4분의 12. 4분의 12. 기울기 3 맞죠? 그리고 y절편 마이너스 5점 맞죠? 이거 무조건 연결하면 돼. 알았지? 항상 이 양쪽만 잘 그리고 여기 그냥 연결하면 돼. 알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무식하게 이제 5라고 썼잖아. 이거 좀 바꿀게. 마이너스 5라고.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마이너스 5라고 한번 바꿔볼게. 알았죠? 그럼 선생님 이때는 잘 봐. 마이너스 5선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5를 쫙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대. 그 결과가. 그럼 여기는 확실하죠? 이 파란색 부분 여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만 요 숫자만 계산하면 돼. 알았지? 요 파란색 부분 여기. 얘는 이미 끝났어. 0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구한 요 식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5만 집어넣으면 돼. 알았죠? 어잉? y가 마이너스 5. 미안합니다. 이렇게 쏘리. 자, 그러면 얘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야, 이거를 만약에 범위를 나눠서 했다고 쳐봐. 시간 한 3분 걸려. 그리고 겹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막 복잡해져. 생각보다. 근데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런 직관적인 우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았더라.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학교 시험에서 그냥 쉬운 문제로 주는 문제, 3.4점짜리로 주는 문제는 이걸 내든지 이걸 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요기를 좀 더 많이 내기는 하셔.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가 너 쫄지 마. 그냥 양념만 계산하고 연속. 포인트 연속. 알았죠? 연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해보자. 2번 있죠? 유제 14-6이 2번 같은 거는데 힌트만 잠깐 줘볼게.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유제 14-6의 2번 같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우리 y는 2x-5 못 그린 사람이 우리 반에는 없겠죠, 솔직히. 못 그리면 연습해야죠, 이따가. 그죠? 공수2에서. 자, 야,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1 찍어. 꼭지점 1이야, 마치. 그리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y는 이렇게 그렸죠? 생각해봐. x가 1보다 크면 x-1이니까 이렇게 그렸겠지.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렸겠지. 그쵸? 그럼 이놈하고 뭐만 하면 돼? 2x 마이너스 5만 그리면 돼. 그죠?
2x 마이너스 어떻게 그랬죠? 야, 이런 거 비교해보면 여기다 일러볼까? 내가 한번 일러볼게. 그럼 이 일러면 얘는 얼마가 지나? 1, 마이너스 3을 지나잖아. 그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봐. 난 이렇게 그려야 정상이지 않냐? 가파르게 따라잡겠죠. 보나마나.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 이거 아니야. y는 2x 마이너스 5. 그럼 얘보다 작은 거는 범위가 한 군데밖에 안 나타나죠. 어디에요? 여기죠. 요 점만 구해가지고 아 여기 주로 여기가 그렇게 나타나겠네. 요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 이해 갔죠? 요거 이제 요거 구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y는 x-1이고 교점 구하는 거야. 연립하면 바로 x가 나오겠죠. 뭐 그죠? 자 지금 요거 마무리 적을게요.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놔볼게. 그럼 x는 얼마야? 4죠. 4 맞아? 그리고 그림상 4가 되면 맞겠죠. 그럼 답은 x는 4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둘이 같다고 놔볼게요. x-1하고 아이고 2x-5하고 같다고 놓으면 넘어가면 x 넘어가면 4 교점이 4란 말이야. 4 그러니까 4보다 큰 쪽에서는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커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커 이 뜻이야. 이렇게 부등식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 유제 요거 하나 해주자. 근데 되도록이면 그래프 그려서 해줘. 3번 유제 3번 그래프 좀 그려서 해줘. 되도록이면 빨리 해봐요. 연습 한번 해보자. 뭐가? 등호? 자, 노란 그래프가 하얀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야. 크다는 건 위야, 위.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위쪽인 건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의 범위를 따져주면 돼. 그러면 경계점이 어디야? 교점. 둘이 같다고 넣고 보니까 여기가 4야, 4.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는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위쪽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고 크면 위쪽이 알았죠? 왜? y는 이라고 해서 비교한 거니까 위아래를 따져주는 거야. 자, 3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살짝 변형됐습니다. 3-x 보다 크다. 자, 먼저 점선으로 경계선 찍고 좌표 찍고 대입해서 빨리 그 값 구하시고 3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빨리 점 찍어줘야죠. 잠깐만, 이렇게, 4 찍었어요, 4? X축 빼먹으면 안 돼, 이거. X도 그랬죠? 4, 둘 다 4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치? 그 다음에, X가, 얘들아, 3보다 크다면, 빨리 해줘봐. X가 3보다 커요. 얘는 양수로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빨리. 대답 좀 해줘봐. 요거는. 그대로 나오지? 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부터 먼저 하려고. x가 3보다 커. 소율이가 대답해봐. 소율아, 이거 x가 3보다 커. 그럼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되죠? 절대값에 속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돼.
그럼 x 플러스 3 썼어. 자, 여기 봐봐, 소율아. x가 3보다 커. 이게 3보다 커. 그럼 소율아, 이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일 때 뭘 달고 나와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라. 이렇게. 알았지?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계산해보면 2x가 돼버린 거죠. 그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2x가 돼. 아, x 플러스 1이었군요. 미안. 3이 아니라. 자, 2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미안. x 플러스 1로 나오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2야. 에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양수죠. 그대로 나와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둘은 연결. 가운데는 연결. y는 6. 6보다 큰 거. 위에 쪽. 시원아, 위에 쪽, 여기. 알았지? 여기, 6보다 큰 거. 아, 그럼 요 값만 구해갖고, 누구보다 크거나, 누구보다 작거나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6이 되려면, 야, 얘가 6이 되려면 x는 얼마겠어? 4가 되겠죠? 맞아요? 4를 넣었을 때 6이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선생님, 괜히 고민했네요. 사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았던 거야? 이거랑 똑같았던 거야. 알았지? 여러분 낚인 거야. 알았죠? 이거랑 똑같은 문제였어. 알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값 3이랑 절대값 5랑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얘가 혹시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괜히 낚이지 말라고. 어차피 얘는 뭘로 계산했어도 똑같은 그림이야? x-3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그림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포함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텐트 요거 하고 자, 잠깐만 쉴게요. 텐트 좀 하고 쉴게요. 자, 요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 14-7번도 그죠?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빨리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복습 잘 돼 있나 봐야지. 오답 노트 잘 쓰고 한 그 사탕 뭐 있었잖아. 뭐야, 사탕인가 하여튼 몇 개가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생 수, 텐트 수. 알았죠? 우리 통일할게요. 텐트의 수를 x라고 할게요. 여러분, 텐트 수를 x, 학생 수를 y 라고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텐트 9개는 빈 텐트가 9개 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있어. 학생수. 그렇죠? 개미 인간들. 여기 있다고 쳐. 그냥 이렇게. 아, 얘가 Y명이래. Y명. 텐트. X개가 있다고 쳐. 그렇죠? 그리고 한 줄씩 해.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래요? 텐트 한 개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그럼 5랑 Y랑 곱하면 안 되죠. 5명하고 학생하고 곱하면 안 되겠지. 5랑 X랑 곱한 다음에 12명? Y가 12명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 학생 수 Y는 일단 여러분 전체 Y는 5X 플러스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1단계 통과. 여긴 다 됐을 거야. 그죠? 학생 수는 텐트 5명씩 들어가고 12명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디 가요? 이런단 말이야. 그치?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야, 7명씩 들어가 봐. 그랬더니 또 텐트가 10개가 남어. 아니, 9개가 남어, 또 텐트가. 알았죠? 이 9개가 남는 상황을 여러분 잠깐 떠올려 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7명씩 들어갔어. 7명씩 들어갔어. 알았지? 빈 텐트가 9개가 남았다는 소리야. 빈 텐트가 9개. 그죠? 텐트 관리인이 엄청 좋아하겠죠? 9개는 청소 안 해도 되니까. 9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이 나머지 1개는 7명이 꽉 찼을 수도 있고 안 찼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냐? 여기에는 야, 나 혼자 쓰게 생겼네. 옛날에 선생님 중학교 때 그랬거든. 선생님 뭐 교무실에서 반장이라서 뭐 심부름 시켜서 했는데 배정이 끝난 거야, 텐트가. 그래서 나랑 이제 임원들 가가지고 딱 갔더니 배정 다 끝났어. 우리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야, 아씨, 니네를 생각 안 했네. 선생님이 빈 텐트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막 8명씩 들어갔는데 우리는 3명에서 막 넓은 데서 막 잤던 기억이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잖아. 마지막 요거 있지, 여기 봐봐. 여기는 9개가 텅텅 비었다는 소리고 맨 마지막은 여기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해. 빨리 한 명부터 7명까지가 가능한 거잖아.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혼자 외롭게 쓸 수도 있고 3명이서 야, 우리 널널하게 쓰자고 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그치? 그러면 여기를 묘사하는 게 중요해. 야, 여기는 뭐라고 묘사할래? 일단 텐트의 개수 좀 묘사해봐. X 마이너스 얼마야? 오! X 마이너스 10. 알았지? X 마이너스 10. 9가 아니라 10이야. 이게 9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9개는 완전 텅 비은
완전 텅 빈 거고, 요거는 누군가가 한두 명이 쓸 수도 있어. 한 명부터 7명까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전체 10개를 뺀 거는 꽉 차. 그러면 학생 수를 한번 해볼래? 자, 7이랑 얘랑 곱하고, 그죠? 7이랑 얘랑 곱하고, 더하기 2를 한 것 이상, 더하기 7을 한 것까지가 누구의 범위야? 학생 수의 범위잖아. 그럼 써볼게. y는, 자, 7 곱하기 x-10 더하기 2를 해줘야 돼. 더하기를 안 하면 10개가 남았다고 했겠지. 9개가 남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일단 9개가 남았다고 그러면 10개가 비었다는 소리야. 그죠? 10개가, 아니, 10개를 제외한 게 꽉꽉 채워졌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 등호 넣고, 어차피 x, y는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는 풀이는 어떻게 해요? 연립부등식. 여기 있는 y를 어디다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만 집어넣고, 이거 하나, 기억, 이거 둘, 니은. 2개 푼 다음에 겹치는 지역 찾으면 돼요.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알죠? 텐트가, 이건 반드시 나와요. 우리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서 아마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자연수만 찾으면 돼. 오늘 2차 부등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차 부등식 조금만 해야겠다. 좀 쉬었다가. 오늘 수업에 아직 안 온 우리 유주는 이제 이걸 영상을 봐야겠죠? 영상을 꼭 봐야 돼. 잘 보고 있니? 영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말한 건 이제 2학기 때 이제 다 구멍 숭숭숭 뚫려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네. 아, 걱정이네. 그래서 선생님이 토요일 수업을 하지 말아볼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 양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건 잠깐 희망고문이 아니라 고1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 정말 고1 내용이 정말 탄탄하게 막 진짜 된 애들은 토요일날 다른 거 하라고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갇혀가지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좀 달리자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아니면 뭐 토요일 하루만 할 수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도를 좀 빨리 당겨야 돼, 우리가. 방학 때 좀 당겨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의 희망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테스트 봤을 때 모르는 게 공통적으로 5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 알았죠? 4문제. 알았죠? 4문제 5문제만 딱 나오면, 야, 그래? 그럼 해설하는데, 지금처럼 막 1시간 40분 안 걸리겠지. 그치? 4문제 틀리면, 됐니? 그래서 15분 딱 하고, 됐어요. 그래서 빨리 진도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럼 좋겠죠. 이제 갈 거야. 처음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엔 2시간 했거든. 지금 이제, 지난 4회는 1시간 했잖아.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자, 요거, 답이, 그래서 나왔습니까? X는, 자, 답 공개합니다. X는, 이거. 자, 이거 뭐야, 이거.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라. 텐트는 38, 39, 40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 수는 202, 207, 212명이 나오면 돼요. 맞습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돼요? 40, 텐트 40 돼. 다시, 텐트는 38, 39, 40. 학생 수는 202, 207, 212. 그 순서상으로 써도 괜찮아. X, Y를. 알았죠?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사탕 있죠, 사탕. 사탕 문제 하고,
좀 쉽시다, 우리. 사탕 문제 하고. 사탕 문제까지 하고 쉽시다, 우리. 좀 길게 쉴게요. 그렇죠. 사탕 문제 하고. 사탕 문제 하고 한 20분 쉴게요. 쉬다가. 그래도 부등식 한번 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을 거야. 이제 2차 부등식을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부등식 이론 설명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고쟁이도 풀고 이제 풀 수 있을 거야,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마지막 어린이잖아요. 마지막 어린이. 이 마지막 어린이는 이제 한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한 명 빼고는 5개씩은 받는다는 소리야. 그지? 한 명 빼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y-1, 5. 그죠? 사탕수는. 그죠? 사탕수는. 이번엔 좀 달라요. 그죠? 물건이 사탕이야. 알지? 텐트가 더 좋고, 이거니까. 자, 한 개는, 아이고. 마지막 어린이는 한 개 받고, 뭐 이렇게 쓸까요? 5개보다는 적게 받는다. 이렇게 5 쓰고 등호 빼든지 4하고 등호 넣든지. 알았지? 그럼 뭐 상관없어. 알았죠? 이렇게 쓸까요? 개수니까. 이해 가시죠? 마지막 어린이. 그 한 어린이는 마지막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야. 물결이. 이게 마지막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야. 마지막 어린이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4개. 알았죠? 그리고 요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요. 5명 23개. 23개. 그 다음에 6명 26개. 식만 세우면 돼, 얘는. 식만 잘 세우면. 자, 우리, 50분까지 쉬었다가요. 50분까지 쉬었다가, 좀 20분만 쉴게요. 한 17분 정도 쉴게요. 알죠? 쉬었다가, 우리, 공수 2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우리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좀 바람 좀 쐬고 오세요.